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빈 화면을 갖는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왼쪽 편에 안드로이드 뷰 쪽에 화면을 보면 앱이라는 폴더 밑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ndroid manifest.xml 이라는 파일은 앞서 간단히 소개했던 것처럼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즉 설명을 갖고 있는 하나의 XML 파일입니다. 일반적인 C++나 자바 프로그램과 다르게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프로젝트 내에서는 소스 코드 내에 메인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따로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현재 프로젝트 설정 내부에 그 메인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메인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 내부에서 이 파일의 내용을 참조해서 현재 시작되어지는 코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바라는 폴더 내부에 패키지 폴더 밑에 존재하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이것이 현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 소스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위 메인 액티비티.java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이고, 현재 프로젝트를 설정을 했을 때 지정되어진 경로명, 예를 들어서 com.example.fullstep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main activity.java라는 파일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파일은 android manifest.xml 내에서 application이라는 요소 하위에 activity라는 요소의 속성으로 현재 시작 액티비티다라는 것이 메인 액티비티로 설정되어져 있음을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즉,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을 때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이 바로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테스트를 위해서 추가되어진 부분인데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아래쪽에 resource라는 폴더를 살펴봅시다. 현재 이 자바라는 폴더는 현재 프로젝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 소스 코드, 즉 자바 문법으로 작성되어진 소스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 resource라는 폴더는 자바 소스 코드가 아닌 다른 자원들, 즉 프로그램 내부에서 참조되어질 다른 구성 요소들을 각각의 폴더별로 다시 나누어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수행 중일 때 필요한 각종 자원들을 기술하고 또 저장하고 있는 폴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drawable이라는 부분은 현재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되어질 각각의 이미지 파일 혹은 어떻게 그려라 라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XML 파일들을 담고 있는 폴더가 되어집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고 있는 단말기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고 있는 여러 파일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자동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는 현재 이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액티비티라는 구성 요소에서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화면을 배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XML 파일들을 지정하고 있는 폴더가 되어집니다. 현재 activity_main.xml이라는 파일은 실제로 여기 main activity 내부에서 참조되어져서 이 main activity가 화면에 가시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XML 형식의 파일로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values라는 폴더는 현재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되어질 각종 상수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는 색상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거나 문자열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XML 파일들이나 혹은 현재 프로그램 내부의 여러 화면에서 공유해서 사용되어질 테마 설정들을 추가의 폴더로 나누어서 역시 XML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Gradle Script라는 부분은 현재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빌드할 것인지, 외부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것이며 또 참조하고자 할 필요한 설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기술되고 있는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Gradle 스크립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직접 손댈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의 프로젝트가 컴파일 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점 확인해 둡시다. 자, 앞서 소개한 것처럼 mainActivity.java라는 소스 코드는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화면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액티비티를 위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자바 소스 파일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지정한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패키지 키워드를 통해서 포함되어지는 패키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이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되어질 여러 다른 클래스들,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들이다라고 하면 역시 이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존재하겠죠. 그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임포트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mainActivity라는 클래스는 AppCompatibleActivity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인 거죠. 워낙에는 Activity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는데, 이 Activity가 안드로이드 SDK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성 있는 코드를 위해서 Activity가 아니라 AppCompatibleActivity로부터 기본적으로 상속되어져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즉, 이 AppCompatibleActivity라는 클래스는 하나의 화면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액티비티들에 대한 슈퍼 클래스이다, 부모 클래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그 하위 클래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자신만의 생성자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 생성자가 따로 기술되어지지 않은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AppCompatibleActivity라는 클래스에는 인자 없는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mainActivity라는 클래스는 액티비티의 한 부류로서 새로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mainActivity 클래스 안에는 유일한 멤버로서 onCreate라는 메서드가 하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on어쩌구라는 클래스들은 생명주기 메서드라고 해서 현재 액티비티와 같은 구성 요소가 생성해서 종료되어질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메서드 중에 하나입니다. onCreate라는 메서드는 말 그대로 현재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되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그런 메서드로서 보통은 액티비티 내의 화면을 구성하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요소들을 기술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위쪽에 @override라는 재정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onCreate라는 메서드는 현재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인 액티비티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되어져 있지만, 현재 메인 액티비티만을 위해서, 즉 일반적인 액티비티는 빈 화면을 갖고 있지만 현재 정의하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것을 위해 재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이 onCreate라는 메서드가 재정이 되어진 함수이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재 어노테이션이 기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소문자를 잘못 썼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액티비티 내에 있는 onCreate를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소문자를 갖고 있는 onCreate라는 메서드를 추가 정의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주기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시점에 제대로 이 함수가 호출되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모호한 오류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준 것이고, 따라서 재정의하고자 하는 메서드의 이름을 잘못 써주게 되어지면 그때는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나서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명료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onCreate라는 메서드는 함수 출시 인자로 번들 객체를 하나 전달받고 있어요. 이 번들 객체는 현재는 무시해도 되는데 추후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 사이로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상태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객체가 되어집니다. 현재 내 프로그램 내부에 액티비티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각 액티비티는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다른 액티비티가 속해 있는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액티비티 말고도 다른 구성 요소들도 모두 다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정보들을 주고받도록 하기 위해서 번들 객체가 사용되고 있다 정도 확인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현재 onCreate라는 메서드 안에 첫 번째 줄은
현재 super.onCreat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액티비티 클래스 내에도 onCreate라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onCreate라는 메서드를 현재 메인 액티비티에서 재정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5번째 줄에 super.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현재 재정이 되어진 이 메서드가 아니라 나의 부모 클래스인 액티비티 클래스에 있는 onCreate를 호출해 주어라 라는 거죠. 물론 그때 호출하면서 현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번들 객체를 같이 넘겨주고 있어요. 현재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면서 나 자신에서 새로 추가할 내용들은 내가 직접 구성하면 되지만 혹시 내 부모에서 이미 처리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onCreate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uper.onCreate라는, 즉 내가 현재 메인 액티비티 내에서 onCreate를 재정했기 때문에 this.onCreate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모의 onCreate가 아니라 나의 onCreate, 즉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나 자신, 현재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메서드, 하지만 내가 재정의해서 은폐되어진 메서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uper.onCreate라는 호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엣지 투 엣지라는 항목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더 중요한 것이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 호출인데 얘는 특별한 참조 없이 호출되었기 때문에 this.setContentView라고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겠죠. 즉 현재 나의 멤버 중 setContentView라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는 것인데 현재 메인 액티비티 내에서는 따로 정의한 메서드가 없어요. 이 메서드 역시 액티비티라는 부모 클래스에서 파생되어진, 즉 상속받은 메서드인데 현재 나의 내용물을 이 뷰로 설정해 주어라 라는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는 메서드가 되어집니다.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함수 출시 인자로 XML 파일에 대한 리소스 아이디를 지정해 주거나 혹은 동적으로 생성되어진 뷰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현재 구성에서는 activity main.xml에 대한 리소스 아이디 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activity main.xml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대로 현재 액티비티의 내용물을 채워주어라 라는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r.layout.activity_main 이라는 표현은 리소스 폴더 밑에 XML 형식으로 만들어진 리소스들을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그 리소스들을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R이라는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즉, 그 R이라는 클래스에 가보면 다시 layout이라는 서브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우리 리소스 폴더 밑에 가보면 res라는 폴더 밑에 layout이라는 서브 폴더가 만들어지죠. 그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layout 폴더 밑에 있는 activity_main.xml에 대한 id 값을 하나의 상수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정수값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수값은 이 경로에 있는 activity_main.xml을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값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즉 XML로 기술한 내용들을 자바 코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R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열어서 수정을 하거나 그 내용을 참조해 볼 필요는 없지만 리소스 폴더 내에 지정되어져 있는 값들을 어떻게 참조하는지는 눈여겨봐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edge2edge.enable 이라는 호출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액티비티 코드 내에 이 코드와 이 코드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추가되어진 것으로서 현재 이 edge2edge라는 것은 소위 엣지 화면 구성이라는, 즉 화면의 내용이 현재 단말기의 가장자리, 즉 엣지 부분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활성화할지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호출이 되어집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엣지 화면 구성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준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view compatible 해가지고 호출되어지는 이 좀 복잡한 구문은 현재 엣지 화면을 구성을 했을 때 현재 본문 내용이, 즉 컨텐트 영역에 있는 내용이 상단에 있는 시스템 바 영역과 겹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재 뷰의 내부 여백 부분들을 적절히 설정을 하는, 동적으로 그 값을 얻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되어집니다. 현재 코드에서 이 구문과 이 구문은 삭제해도 실행에는
거의 비슷하게 실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좀 더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추가되어진 부분이다 정도 일단 확인을 해두고, 우리는 더 중요하게 이 set content view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자바 코드에서 어떻게 XML 파일을 참조할 것인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mainActivity.java에서 참조한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activity_main.xml이라는 소스 코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XML 파일들을 보면 워낙에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요소와 속성에 대한 정보들을 계층적으로 구성을 해서 기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XML 파일을 이렇게 직접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거나 수정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XML 파일들을 좀 더 쉽게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상단에 이 버튼을 통해서 XML 코드를 볼지, 아니면 디자인 뷰를 통해서 살펴볼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코드가 실제 화면에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봐가면서 가시적으로 화면을 구성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진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XML 파일에 적용되어져서 구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 디자인 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가시적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해 나가면서 편하게 화면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세부 속성들을 살펴본다라든가 하는 일들도 디자인 뷰를 통해서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뷰 부분들을 복사해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개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똑같은 설정을 또 일일이 디자인 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때로는 XML 코드를 직접 복사해서 편집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추후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ctivity_main.xml은 현재 액티비티의 내용물을 채울 때 사용을 하는 그런 XML 파일이다 라고 했었죠. 즉, 그 구성을 보면 제일 상단에 소위 루트 엘리먼트로서 constraint layout이라는 항목을 하나 갖고 있어요. constraint layout은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3 버전부터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기본으로 사용되어지는 레이아웃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constraint, 즉 어떤 제약상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화면을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객체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즉, 현재 이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constraint layout이라는 일종의 쟁반에 담길 수 있도록 제일 바깥쪽에 설정을 해 놓은 것이에요. 현재 세부적인 속성을 보면, 즉 constraint layout이라는 요소의 세부 속성들을 name equal value 형태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보면 layout_width height라는 속성을 통해서 match parent라는 값이 설정이 되고 있죠. 즉, 이 constraint layout이라는 부분을 parent 영역, 즉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꽉 채워서 배치해라 라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현재 이 constraint layout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단말기 전체를 꽉 채워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포함되어진, 즉 constraint layout이라는 요소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text view라는 또 다른 요소가 이렇게 중첩되어져서 포함되고 있어요. 즉 constraint layout이라는 쟁반 안에 담겨진 구성 요소로서 텍스트 뷰라는 구성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이 텍스트 뷰라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가운데 보면 하나의 문자열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자열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역시 텍스트라는 속성을 통해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표시해라 라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layout with height라는 속성이 wrap content라는 항목을 갖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뷰라는 구성 요소를 필요한 나만의 크기 정도로, 즉 헬로 월드 느낌표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필요한 크기 정도만 차지해라 라는 형태로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술되어진 요소를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 layout 언더바 constraint 어쩌고 라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부모 영역의 어느 부분에 맞춰서 배치할 것이냐 라는 것을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XML 코드를 통해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직접 이렇게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이 디자인 뷰를 통해서 다소 간단하게 작성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쪽 레이아웃 강의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